안녕하세요. 미국 마스터입니다. 요즘 우편물 받을 때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이거 혹시 누가 보고 있는 건 아니겠지? 웃기죠? 그런데 요즘은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선 우체국 USPS가 이민자 단속에 참여하고 있다는 보도가 터졌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게 말이 돼? 싶었는데 하나하나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이게 꽤 심각한 수준이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우체국이 단속을 돕는다는 얘기만이 아니라 그게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왜 이게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USPS, 그러니까 미국 우정공사 안에는 USPIS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우편 사기나 마약 운반 같은 걸 감시하는 사법기관인데요. 문제는 요 USPIS가 이제 IC, 즉 이민세관 단속국이죠. 여기랑 같이 불법 체류자 색출 작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데이터만 공유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현장 단속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는 USPS와 IC 요원이 함께 나이트클럽을 급습해서 114명 이상을 체포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체 어떻게 특정했을까요? 누가 신고라도 한 걸까요? 아닙니다. 우편물 정보로 안 거예요. 고지서 주소, 발신 빈도, 이사 패턴 이런 것도 다 함께 들여다봤고요. 무섭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협업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걸 전국적인 시스템으로 정착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USPS는 물론이고 IRS, 사회보장국, 메디케어 데이터, 심지어 학교 출결 기록까지 온갖 공공 시스템 데이터를 통합해서 불법 이민자 추적 시스템을 굴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그냥 정보 수집이 아니라 감시 사회로 가는 초입이라고까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불법 체류자다 라고 판단되는 기준도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비자 연장 중인 사람, 영주권 대기자, 학교 졸업 후 OPT 기간이 얼마 안 남은 유학생들까지도 예비 단속 대상자로 분류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캘리포니아에 사는 유학생 한 명은 단순히 등록된 주소로 배달된 IRS 통지서 때문에 IC에 연락이 갔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물론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이런 시스템이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제 더 이상 나랑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고 해서 아무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고 해도 이 시스템 안에선 감시 대상의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전에 아직 구독을 하지 않고 이 영상을 시청 중이시라면 구독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요. 구독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좋아요라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좋아요도 부담스러우시다면 영상에 고정 댓글이라도 한번 읽어주시면 매우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예시로 돌아와서 가족 중에 누군가 이민 절차 중에 있고 그 주소지로 고지서나 서류가 함께 오는 경우 그 주소 자체가 단속 대상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우편물을 열어보는 것도 아닙니다. 겉면만 보고도 정보가 너무 많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이게 법적으로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죠.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많은 전문가들도 이걸 두고 의견이 분분해요. 수정헌법 제4조는 분명하게 사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편 발신, 수신 정보는 공공정보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서 별도의 영장 없이도 활용 가능한 여지가 생긴다는 게 법 해석의 현실입니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서 단속을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이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USPS 안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편을 지키는 곳이지 사람을 감시하는 기관이 아니다 라는 내부 제보도 실제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위에서 정보 통합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명분을 세우고 나면 각 부서들은 그냥 협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ACLU 같은 시민단체들이 법원에 제소를 하거나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투명성 확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단체들만 믿고 손 놓고 있어도 될까요?
현장에서 체감하는 이민자 커뮤니티의 분위기는요, 진짜 심각합니다. 한인 커뮤니티나 라틴계 커뮤니티, 동남아 출신 이민자들 커뮤니티까지 전부 요즘엔 편지 하나 받는 것도 눈치 보면서 살고 있어요. 피오박스 이용이 늘고 있고 신용카드 고지서조차 이메일로 바꾸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졌습니다. 심지어는 학교에서 자녀 관련 우편물도 부모 대신 친구네 집 주소로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원했던 삶이었을까요? 열심히 일해서 자리 잡고 애 키우고 세금 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편물 하나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해야 되는 사회,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첫 번째,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정보가 수집되고 어떻게 단속이 활용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주변 커뮤니티와 계속 소통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능하면 민감한 정보는 종이 대신 디지털로, 주소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사소한 것부터 조심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작아 보이지만 그게 모이면 꽤 큰 힘이 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불법 체류자라거나 불법 체류자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불법 체류 자체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 모두가 이곳에 살면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한을 이렇게까지 침범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차원으로 오늘 영상을 좀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번 USPS 이슈는 단순히 불법 체류자 단속 얘기가 아닙니다. 정보가 어떻게 쓰이고 감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확대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아시지만 한번 시작된 시스템은 멈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꼭 댓글에 공유를 해주시고요. 다른 시청자분들도 같이 정보를 나누고 더 넓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뤘던 내용은 아무래도 미국 내 거주 신분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영주권과 관련해서 다뤘던 영상이 있으니까 혹시 여기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